안녕하세요. 마이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이제 판다스 쾌속 코스 판타스 계속 되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시간. 이제 로우 들어가는 건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컬럼을 선택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별로 쓰지는 않아요. 예, 예, 주식 데이터를 다루면서 로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예, 컬럼을 예, 주로 많이 예, 다루는데 예, 그래도 이제 한번 알아는 놔야 되니까. 예, 예. 어, 꼭 그런데 이 다룰 때가 있습니다. 예, 에, 그건 제가 예, 멍구리님 그 데이터를 지난번에 한번 대충 봤는데 예. 데이터가 엉망이에요. 그렇게 구성하면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알겠습니다. 뭐 본인이 그렇게 구성한 건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로우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날짜를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날짜를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 우리나라 아니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휴장이 있거든요. 예, 예. 휴장이 있는 거를 비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메커니즘이 있어야 일단 로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로우 선택 알고리즘이 별로 없죠. 쓸 일도 별로 없어요. 그 데이터를 찾을 때 계절적인 데이터, 예, 뭐 예, 3월 데이터, 예, 4월 데이터 이런 거 필요로 할 때만 쓰지 그 예, 이외에는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예, 빈도는 좀 낮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뭐 배워야 되니까 네,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LOC라고 쓰면 예, 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컬럼이었는데 이제 예, 로우를 선택하는데 A 로우를 선택을 하면 데이터가 칼럼들이 이렇게 쭉 시리즈로 나오게 됩니다. 가 칼럼, 나 칼럼, 다 라 칼럼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A 로우를 그 원본 데이터는 여기 있죠. A 로우를 선택하면 가나다라 칼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세로로 나오니까 예, 예. 헷갈리죠. 그 예. LOC를 예. 가로 찍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가로 찍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컬럼 네임으로, 컬럼 레이블로.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컬럼 레이블을 LOC로 찍어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예, 싶다고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이렇게 또 역시 이게 옛날에 원그림이 에러가 많이 났던 거죠. 이게 없으니까 예, 에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컬럼을 넣으시면 안 되고 예. 컬럼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셔야 되고, 컬럼은 그냥 이 에러시 없이 쓰시면 되는 예, 거고요. 예. 로우는 에러스를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함수를 더 붙여서 귀찮게 쓴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쓰지 원래 안 쓴다. 잘.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는 그냥, 가능한 한 예, 편하게 쓰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짜도 그렇게 짜놓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면 예, 이건 잘 안 쓰는구나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I자가 하나 더 붙은 게 예,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예, 이름을 모르고 예,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위 기업 100개 예, 뭐 이럴 예, 때 뭐 예, 100번째 기업 예, 뭐 이런 거 할 때 예, 숫자로 예, 쓰는 겁니다. 숫자를 쓰게 되면 역시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예. 컬럼 이름으로. 저게 전 늘 헷갈렸어요. L과 I. L과 I. 또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예. L은 레이블이잖아요. 네. 레이블이니까는 이름으로 찾는 거고 예. I는 포지션이니까는 예. 위치로 찾는 거고 이렇게 억지로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나요? I가 붙으면 보통 지금은 그렇게들 많이 안 쓰나 안 쓰길 수도 있는데 예, 아직도 제가 저기 뭐 다른 언어나 이런 데다 이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코드를 보면 예, 예. 포트란 시절에 변수명은 포트라 포트란 시절에 변수명을 90년대인데요. 포트라. 아니 80년대 70년대죠. 예. 그때 변수 그 규칙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C에서나 파이썬에서나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예. 포트란에서는 그 정수형이 영어로 인티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I부터 변수가 I로 시작하거나 예. J로 시작하거나 예. K로 시작하나 L로 시작하거나 N으로 시작을 예. 하면 예. 얘는 무조건 다 그냥 무조건 정수형이에요. 예, 예. 규칙이 아니라 예. 컴파일러에서 얘는 다 정수로 인식을 하거든요. 아,
포트란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다음 랭귀지 쓰시는 분들이 이제 C를 많이 쓰잖아요. 예, 예.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변수를 이걸로 씁니다. 인테저형을. 그쵸. 예. 그래서 예. C를 쓴 사람들이 또 다음 랭귀지 나오면 뭐 파이썬 가잖아요. 예. 파이썬 가면 똑같이 이걸 또 다 그쵸. 정수형은 다 이걸 씁니다. 그렇죠. 처음엔 I 쓰고 두 번째는 예. J 쓰고 세 번째는 K 쓰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건 숫자로 넣는구나. I.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언어에서도 변수 이렇게 쓰면 아, 이건 정수구나라고 일단은 의심해 봐야 돼요. I가 들어가네요. 예. 아, 저게 포트란 시절부터 내려온 그 문화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포트란 제가 대학 다녔을 때 교양 시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그 LOC 로케이션에 예. 이렇게 두 개짜리가 들어와요. 예. 두 개짜리가 들어오면 앞에 거는 로우, 예. 뒤에 거는 컬럼입니다. 그래서 XY 좌표로 저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 특정 많습니다. 데이터 예. 하나를 이거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예. 그러니까 모르셔도 별 상관은 없는데 예. 불러내는 방법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조작할 정도가 되면요. 예. 프로그램 다시 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 테이블 형태에서 예. 그러니까 XY 지금 샘플 데이터는 5개, 4개니까 20개 데이터지 않습니까? 예. 20개 데이터를 하나하나 한 칼럼 한 데이터씩 조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전체 조작하려면 20번 계산해야 되죠. 20번이라는 20번이라는 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면 줄여서 원샷, 투샷에 계산을 끝내야 속도도 빠르고 머리도 안 아픈데 저렇게 로케이션 조작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예.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안 된다는 얘기가 아, 아니라 예.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계산하면 될 거를 예. 로케이션 조작을 해서 계산하면 지금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예. 지금은 5, 4, 20이죠? 예. 20배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들을 어디서 했냐면 저희가 이제 네. 주식 데이터를 할 때 몇 월 며칠 날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하이닉스의 외국인 동향을 구하고 싶다. 막 네. 이런 데이터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찍어보려고 하면은 저런 조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뭔지를 네. 꺼내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 예.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뭔가 수정을 해서 다시 넣는다. 예. 이러면 그거는 다시 짜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 일단 저 df.loc 네. 로우 네임, 컬럼 네임. 로우 네임, 컬럼 네임. 예.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예. 저거를 뒤집어서 컬럼부터 표시하고 로우를 표시했을 거예요. 이게 서양 애들은 예.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우리랑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먼저 나오고 예. 행이 나중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밑으로 먼저 나오고 예. 가로로 가는 거죠. 예. 아. 근데 우리는 가로 먼저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쵸. 예, 그게 이제 우리와 이제 서양 애들의 차이인데 그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앞에 있는 건 로우, 뒤에 있는 건 컬럼. 예. 이러면 좋은데 예. 저같이 여러 언어를 배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언어는 예. 이걸 또 뒤집어 놓은 언어가 있어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또 여기서 짰던 프로그램 다 바꿔야 되고 절로 가려고 그러면 막 그렇긴 한데 하여간 예. 대부분 이 서양 애들이 맺는 거는 앞에 게 로우, 뒤에 게 컬럼. 컬럼이다. 그래서 특정 B로우에 다 칼럼을 찍어 오겠다 이러면 이 데이터에 보면 B로우에 다니까 0.3 요거죠. 0.3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 데이터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시죠? 로우를 리스트로 주고 예. 컬럼도 리스트로 주면 예. 데이터를 DF로 그렇게 중간중간 따로 뽑아내는 듯한 효과가 있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줬었죠. 우리가 로우 이름하고 컬럼 이름을 그냥 주면 됐었는데 예. 요번엔 iLog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찝어버립니다. 예. 찝어서 그렇게 서브셋이 나오는 선택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조작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회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주가 갖고 할 때는 저렇게 쓸 일은 제가 여지껏 해봤는데 경험상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때 좀 썼던 것 같아요. 무슨 데이터를 출력해 볼 때. 결과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았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식 데이터다 네. 했었을 때 뭐 셀트리온의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며칠까지의 뭐 공매도 동향 뭐 그것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거나 몇 월부터 며칠까지의 공매도 동향과 뭐 대차 동향 이런 것들을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제 저런 것들을 조금 그때만 쓰죠. 썼던 예, 것 같아요. 그럴 때만 쓰죠. 예. 그건 잘 쓰신 거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앞에 리스트, 뒤에 리스트 주면 이제 예. 데이터 프레임으로 돌려준다는 거. 그다음 무조건 로우가 먼저 컬럼이 나죠. 로우가 먼저, 컬럼이 나중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컬럼 조작하고 로우 조작한 걸로만 끝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를 몽골이님께서 가져오는 게 이제 로우 단위, 컬럼 단위로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가져오겠다. 예, 예.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조건. 파이썬에서 할 때 뭐 A가 1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쓰게 되는데, 자, 이제 샘플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0, 뭐 가 0이 0.52 이렇게 나오고 라는 뭐 0.11. 요 데이터를 갖고 이제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를 조사해서 0보다 큰 애만 표시해줘 이런 겁니다. 이게 0보다 큰 것만 표시해줘.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0보다 큰 것만 표시해줘.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표시를 해줘요. 왜냐면 얘는 0보다 크니까 true, 얘는 0보다 작으니까 false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불리한 값. 예, 불리한 값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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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습니다. true, false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이제 다음 줄에 보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자, 다음 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걸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중에 0보다 큰 것만 갖고 걔를 다시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true라고 나온 것들만 수치가 나와요. 이렇게. false라고 나온 애들은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이거는 예. 없었고 얘들은 나머지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네. 나중에 보면 흔히 쓸 때 그냥 df 이렇게 쓰는데 예. 그 개념 자체는 안에 있는 걸로 해서 불리한 값을 구한 다음에 걔를 다시 그걸 넣어서 다시 맞는 애만 넣어서, 맞는 애만 데이터를 찾아오는 식으로 돼 있죠. 예. 왜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잖아요. 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또 나름 편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각 값이 0인 것만 0 이상인 것만 이제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가가 0이 이상인 거는 데이터가 또 원본 데이터를 봐야 되네요. 저기 여기 있네요. 가가 0이 이상인 거는 A열하고 2열이 있지 않습니까? 예. A하고 2열이 나오겠죠. A하고 2열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각값이 0 이상인 거니까. 예. 그래서 로우를 추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특정 로우를 추리는 건 지난 강의였고, 예. 저 위쪽이었고, 얘는 값으로 추려내는 거죠. 값으로. 이렇게 해서 서브셋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고, 다음번,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 중에 라열만 찍어줘. 라는 겁니다. 그럼 라열만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거 잠깐만 봅시다. 이렇게 해서 A, E 이렇게 두 개만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중에 라열만, 핵만 예. 따로 찍은 겁니다. 저거를 엑셀 쓰시는 분들은 예. 좀 많이 쓰셔요. 그렇죠. 예, 뭐냐면 엑셀에 제일 많이 쓰는 함수가 있거든. vlookup이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엑셀을 예. 사용하지 않아서. 그거와 비슷하게 사용할 저 방식으로 뭐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그쵸.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뭐 어떤 칼럼의 값을 뽑아내라. 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해주신 저거를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예. 요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조건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금 한 컬럼만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 다음번에 내려가면 이제 두 컬럼을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가 0보다 크면서 그 데이터 중에 다하고 라의 핵만 찍어줘. 이런 겁니다. 이게 괄호가 막
막 있어가지고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요 DF 해서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요거 예, 하나가 끝입니다. 예, 요거 예. 하나가 요거까지가 끝이고, 요거로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컬럼만 골라내는 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꺽쇠 2개짜리 리스트로 해가지고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게 막 붙은 게 아니라 요거를 일단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읽을 때 요 위에 거 잠시 그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거고, 거기 중에 라행, 결과값을. 예, 그렇죠. 그렇게 분해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죠. 다음 것도 한번 보면, 그렇게 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건데, 헷갈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가값이 0인 거를 다 골라내고 나값이 1인 것을 골라내서, 그러면 가가 0이어야 되고 나는 무조건 1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0 예, 이상이고 예. 1 이상이 예. 인 것만 데이터 프레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저게 수식이 좀 복잡해 보여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분해해서 읽어가는 거. 그러면 이게 이 로우에 요 한 줄만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예. 가가 0보다 크고 나가 1보다 큰 거, 이렇게 돼서 조건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쭉 이제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머니버님 하셨을 때 네. 보시면은 이제 쉽게 하시는데 네. 아마 조금 실습이 필요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조건의 값을 뽑아봐야겠다라고 한두 번 정도 하시면은 예. 아마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큰 것만 이렇게 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숫자를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뭐로 할까요? 1보다 큰 것만.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또 그 바뀐 것 같고, 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1보다 큰 것만. 이렇게 1보다 큰 것만. 아이고. 1보다 큰 것만. 여기 숫자 같은 거 다 바꾸셔서, 저희가 이거, 아이파이던 노트북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보고 읽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직접 바꿔서 넣어보시면 그때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원래 데이터가 이런데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습을 여기 좀 헷갈리실 테니까 예, 직접 바꿔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관련해서 추가 사항입니다. 이제 어쩌다 한번 이것도인데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인덱스 조작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인덱스 조작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요 앞에 우리가 인덱스를 넣어줬잖아요. A, B, C, D. 얘를 좀 조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작해야 될 때. 이제 그때 어떤 함수들을 써서 하는지 한번 보시죠. 메소드라고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갖고 리셋 인덱스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리셋 인덱스. 이건 뭐냐면 있던 인덱스를 전부 다 인덱스를 없애버리고 그 인덱스를 칼럼으로 변형시켜라 라는 거예요. 인덱스를 칼럼으로 환원해라.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리셋 인덱스는 이제 인덱스를 없애는 거니까, 그 없어진 인덱스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칼럼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인덱스가 없이는 데이터 프레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숫자로 이렇게 디폴트된 인덱스 값을 붙여놔요. 요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덱스를 해체시켜서 컬럼으로 다시 만들 때. 저거 은근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씁니다.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인덱스를 다시 잡을 때죠. 일단 저렇게 해서 리셋 인덱스를 하고, 그다음에 새 인덱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새 인덱스를
새 인덱스를 숫자라는 컬럼에다가 할당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숫자라는 이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들어갔죠. 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인덱스가 기존에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데 이걸 인덱스를 숫자로 다시 잡고 싶어요. 숫자라는 이름으로, 숫자라는 칼럼으로. 그래서 set 인덱스, reset 인덱스의 반대죠. 이건 인덱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해당 칼럼으로. 그러면 숫자라는 칼럼이 인덱스로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거기에 있는 값들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바꾸고 컬럼에 있는 거를 다시 인덱스로 쓰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 항상 그 하는 얘기지만 안 바뀝니다. 바뀐 척하고 보여만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 바뀌었다고 뭐 잘못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인플레이스를 써줍니다. 이거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더니 인플레이스를 써줘야만이 원본이 바뀝니다. 그 더해지는 거는 만들어주는 거는 바로바로 새 데이터 프레임에 반영이 되는데 맞아요. 삭제 뭐 이런 것들은 변경 이런 거는 인플레이스를 안 넣어주면 변경은 그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저거 삭제 특히 멍구리님 말씀하신 대로 삭제는 인플레이스를 안 해주면 그 자리에서 지워 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 그게 내부적으로 이래요. 데이터를 지운다는 거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판다스 아이고 그림이 너무 크네. 빨간색으로 할까요? 칼라를 빨간맛 자 지난번에 한번 그렸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DF라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잔뜩 갖고 있습니다. 얘는 DF라는 이름으로 얘를 이렇게 갖고 있고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주로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안 지우는 조작은 뭐냐면 데이터를 만들어 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조작을 하면 얘 복사본을 만듭니다. 복사본을 만들어서 임시로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얘를 보여주는 거죠. 복사본 만드는 게 낫냐 아니면 원본을 지우는 게 낫냐 이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원본을 지워버리면 원본을 지우는데 걸리는 오버로드가 꽤 커요. 이거를 그냥 이것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부분은 어떤 일들을 처리하냐면 새로 만듭니다. 이만큼. 그래서 얘를 가져와요. 프로그램 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이렇게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얘를 메모리를 또 옮겨야 되고 얘도 옮기긴 하는 거지만 근데 얘는 안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실수로 잘못해서 지워버리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데이터 프레임 조작하다가 뭐 드롭해서 날리거나 이러면 근데 원본이 날리면 이 데이터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과정이 있잖아요. 얘를 다시 다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냥은 안 지워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삭제는 목적이 더 커요.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우는 것도 상당히 꽤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 리소스도 필요하고 속도도 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쪽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대부분 없애는 조작은 이쪽에서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없어진다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면서 set 인덱스, reset 인덱스를 은근히 많이 쓰는 게 이게 DB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때 날짜를 인덱스로 많이 다시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꽤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멍구리님 그 날짜 데이터가 스트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데이트 타임이었으면 그런 조작이 하나도 필요가 없었는데 멍구리님 데이터가 다 스트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덱스를 개를 잡아줘야 될 수밖에 없었죠. 가지고 오면은 이제 날짜도 그냥 하나의 칼럼으로 그냥 쭉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인덱스로
해줘야지 예. 얘가 인덱스로 잡고 우리가 그 뒤에 데이터 조작을 조금 더 편하게 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작이 그때선 쓰이죠. 예. 쓰이죠. 그 다음에 인덱스 조작이랑 항상 같이 했던 게 그 인덱스 값을 막 바꾸기 시작하죠. 날짜가 이제 보통 무성의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8개로 만들어져 있고 연도 4개, 숫자 2개, 월 붙고 또 일 2개 붙고 그래서 8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출력하면 눈으로 읽어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예. 8개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와서 예.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작을 한번 해줘야죠. 뭐 마이너스를 넣어주건 뭐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거나 바꾼 다음에 인덱스를 다시 잡죠. 예. 근데 그거 지금 얘기가 나오긴 해서 그런데 그걸 안 바꿔주면 맵플러스에서 그려줄 때 컬럼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맞다. 밑에 인덱스의 저기 날짜가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 조작을 맞다. 미리 해줘야 돼요. 예, 그쵸. 그림 그려줄 때 0, 1, 이게 2, 3, 4로 스트링이면은 엉뚱한 것들을 그냥 예, 스트링 예, 문자열을 맞습니다. 찍어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해주면은 날짜가 예, 찍히죠. 알아서. 예, 그것도 인식을 해주는데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월은 30일까지 뿐이 없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은 30일까지 뿐이 없어서 월로 넘어가면은 네. 31부터 그 다음에 99까지는 그냥 이만한 공란이 공간, 생겨버리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갭이 있죠. 예 그림 그려줄 때 처음에 그릴 때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선이 그려져 있지 월말마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이제 이 강의에서는 배울 기회가 없을지 모르는데 맷플러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주는 게 있는데 걔는 날짜를 자동으로 인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날짜로 정할 거는 날짜로 다시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쓸 때 기존의 인덱스가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풀어가지고 다시 날짜를 데이트 타임으로 다시 변환하고 걔를 다시 인덱스로 셋 인덱스로 묶어주고 그렇게 해서 꼭 한 번 처리할 때는 꼭 그거 한 번씩은 꼭 끼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림 그려줄 때 그림 때문에 예, 맵플러 라이브러리 쓸 때 네. 정말 꼭 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없는 경우 이제 처리하는 방법. 요게 또 이제 많이 헷갈리는 방법들인데, 많이 겪었었을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 많죠, 많습니다. 진짜. 예. 많습니다. 예. 뭐,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쭉 이제 읽어드리면 이런 건데요. 데이터가 없으면 버려야죠. 지난 강의에서 보셨듯이 20 플러스 없는 데이터는 없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없는 데이터는 버려버려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꼭 그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갭을 메꾸는 방식을 써요. 아마 통계학과에서 그런 걸 쓰는데 앞뒤 평균 내가지고 그냥 얘도 그 평균 값으로 채워넣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주식에서는 그 짓을 하면 이제 안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통계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써도 무방한데 우리는 그냥 버립니다. 그냥 미련 없이 없는 데이터는 버리는 걸로. 큰일 납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제 처리하는 방법, 결론은 버린다. 일단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건 이제 또 넘파이가 또 나왔어요. 넘파이가 또 나왔는데 여기 np.nan이라고 있죠. nan 이게 nan 그래가지고 이게 저 숫자로 치면 모르겠음입니다. 모르겠음. 제가 이거 영어로 기억이 잘 안 나요. 넌 누메릭인가? 하여간 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요거는 숫자인지 확실치 않음, 잘 모르겠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데이터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보면 일단 여기 세 군데가 난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버리기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번 drop na라고 합니다. 저게 난 데이터를 버려라. not available 한 데이터는 다 버려라 이겁니다. 드롭해서 그러면 요게 껴있는 거는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요 열이 지워지고 요 열이 지워지고 그죠? 요렇게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가로축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이 없어져요. 열이. 그다음에 세로로 없애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액세스는 1, 세로는 일자니까 위아래로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서 세로는 요게 없어지고
안 적어줄 때는 기본 제로로 로우를 없애야 들어가는데 돼요. 로우를 기본은 암 쓰면 로우가 없어지지만 예. 엑시스는 1이라고 굳이 적어주면 이제 컬럼이 없어지는 예,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저도 잘 안 쓰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잘 안 써요. 트래쉬는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뭐냐면 2개 이상 난이 나오면 걔는 지워라. 하나는 내가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가요? 처음 보네요. 네, 처음 보죠? 예.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안 쓰는데 하여간 이런 게 있다는 예. 거는 그냥 그래서 여기 난이 2개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데이터. 예. 그 여기는 지워라. 여기는.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0하고 1만 남죠. 0하고 1만 남니다. 하나는 살려줄게. 예. 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이제 값을 조작해 넣고 싶을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없앴죠. 모르는 데이터는. 근데 어떤 값을 그냥 넣고 싶은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fill NA라고 해서 좀 전 거는 드롭이었죠. 예. 얘는 fill 그래서 채워라. 예. 그러니까 모르는 값은 뒤에 이 값으로 채워라라는 겁니다. 예. 임의의 값으로 여긴 임의의 값으로 제가 글씨를 썼죠. 예. 요 값으로 다 채워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값으로 난이 대치가 되죠. 이렇게. 예. 우린 잘 안 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저런 게 있다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평균 값으로 내서 다시 채워 넣어라. 이게 예. 다시 한번 요거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 코드를 읽는지. DFA라는 컬럼을 다 평균을 내요. 예. 그 값을 그 평균 값을 갖다가 예. 요 난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 다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예. 근데 어디다 채워 넣냐면 A 값. 그러니까 자기 값에 빈 값이 있으면 아는 값을 평균을 내서 그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평균 값으로 그냥 통계학과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평균 보관법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평균 값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모르는 값은 평균으로 대치한다. 그래서 2가 임의의 값이었다가 1과 2의 평균이 1.5로 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거를 지금은 이제 컬럼의 값으로 이제 평균을 냈잖아요. 네. 뭐 해보시는 분들이 그 열의 값으로 네. 값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뭐 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엑시스 뭐 이런 거 쓰시고요. 예. 아이록 뭐 이런 거, 예. 록 이런 거 쓰셔가지고 하시면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판다스에 대한 이념이랑 기본적인 데이터 조작 관리 예, 예. 인덱스하고 뭐 이런 것들. 예, 했는데 그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머니보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막상 그렇게 좀 쓰려다 보면은 퍼득퍼득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은요, 저기 그 기억을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예. 저기 취sit 예.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예, 예. 어디 메모해놨다가 몇 예. 번 한 5번 정도만 쓰시고 나면 이제 기억에 남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